함께 보는 가족 인문학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백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상체질을 전문으로 소양인 한의원을 운영하셨고요. 전주 MBC 라디오 특진이라든가 전주 MBC 2시 만세 등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오신 양의호 한의학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소개를 우리 보시는 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사상 체질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의원을 운영했었고요. 예. 그 사람마다 다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을 쓰거나 어떤 치료를 할 때, 생활을 할 때도 약간 체질에 맞춰서 하자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체질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고 또 우리가 결여된 것은 보완하지만 또 너무나 지나친 거는 우리가 깎아내리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맞춰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건강해지고요. 훨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의 큰 제목은 가족 간의 행복 찾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행복 찾아가기와 함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다 보니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본연의 어떤 그 마음의 결 혹은 육체의 결을 따르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족의 행복으로 도달하면 더욱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한테 이렇게 내용을 좀 주셨는데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몸이 차다고 한 사연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 아는 분 중에 쌍둥이 딸을 가진 분이 있는데 두 딸 모두 수족 냉증이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서 냉증에 좋다는 생강, 쑥, 계피, 인삼 이런 걸 많이 복용을 시켰겠죠? 예. 그런데 어떤 딸은 극복이 되고 어떤 딸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례들 한의학 박사로서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가족 관계 중에 그 네. 따님 중에 예. 아마 몸이 찬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가 여자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예. 몸이 따뜻하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예. 대개는 몸이 차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의원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 우리가 몸이 차면은요, 뭐 인삼차, 뭐 생강차, 뭐 대추차, 뭐 계피차, 예. 꿀차, 뭔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라든지 차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어머님이 따님한테 두 딸이 쌍둥이니까요. 쌍둥이인데 예, 예. 똑같이 몸이 찬데 똑같이 줬나 봐요. 예. 근데 한 딸은 좋아지는데 네. 한 딸은 막 여드름이 난다거나 예. 소화가 안 된다거나 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쌍둥이 딸이지만 예. 얼굴은 똑같지만은요, 그 성향이 다른 거거든요. 성향이 다릅니다. 체질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저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예. 그래서 아까 인삼차라든지 이런 걸 먹었는데 수족냉증이 좀 좋아진 딸은 예. 아마 소음인일 거예요. 소음인 체질은 예. 따뜻하게 하는 차를 먹으면은 수족냉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개선이 됩니다. 근데 네. 그 안 좋아졌다는 딸은 아마 소양인 체질일 거예요. 왜냐 소양인 체질은요, 예. 손발 몸은 차지만은요, 예. 가슴 위로 열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소양인 체질의 몸이 예. 찬 거의 특징은요, 가슴 위로만 열이 몰리기 때문에 열하고 피가 몰리기 때문에 예. 손발 끝으로 피나 열이 안 가도 찬 거거든요. 원인이 정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찼을 때는 따뜻하게 하는 차를 먹으면 좋지만 예. 열이 위로만 몰린 분들은 오히려 물을 몸에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그 화기를 꺼줘야 열을 손발이 내려주는 게 따뜻해지는 필요하거든요. 거거든요. 예. 치료 방법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이게 예. 신기한 방법이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딱 여는 말씀으로 쌍둥이조차도 그 체질이 그 몸에 기운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면서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쌍둥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되게 그 체질은 되게 유전적인 것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아마 이 두 쌍둥이 딸 중에 한 사람은 아빠 체질일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엄마 체질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그렇죠. 누구의 혈액형이 영향을-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혈액형도 예, 예. A형일 수도 있고 B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질이라는 부분은 들어는 봤지만 잘 예. 모르거든요. 그리고 모르면서 살아가고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혈액형을 모르고 사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체질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 정확하게 나눠주질 못하니까. 예, 예. 근데 앞으로는 이 체질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예. 홍보가 좀 많이 되고요. 음. 누구나 소양인인지 예. 뭐 태음인인지 소음인인지를 알고요. 거기에 예. 따라서 본인도 맞춰가고 음. 가족분들이 서로 거기다 보조를 맞춰가게 되면은 훨씬 그게 건강 그 가족 간의 행복 찾기에 으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됐습니다. 특히 혈액형은 그 이전 그 구분법을 모르던 과거의 시절로 가면 얼마나 서로에게 통하지도 않는 혈액을 서로에게 공급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했던 그 과학적이지 않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큼이나 구분하고 나면 그 구분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상의학에 대해서 사상 체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단계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타고난 체질을 고려해서 타고난 본성을 참고해서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가? 이 얘기가 오늘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의학과 어떤 그 우리 궁금증을 보통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이거 많이 질문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병이요, 화병. 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질병, 화병. 화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관계예요. 예. 이 우리가 뭐 특히 한국인들만 많다는 화병 예. 이것이 되게 가족 간의 관계를 잘 보세요. 예. 아무래도 지금 유교적인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요가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 대한 강요 예. 그리고 뭐 며느리든지 시부모님 관계에 있어서 참는 거 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인들만이 가지는 음. 독특한 질병이 화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그 상하 문화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럴 때는 이게 화병을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예. 그 우리가 그 유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가슴 예. 그 정 맞습니다.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보세요. 예. 정 가운데 음. 이 자리를 전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중. 예. 예. 이 자리가 아프면은요 네. 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뭐 발산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예. 잘 풀고 사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를 눌러도 화가 없어요. 이 오. 자리를 눌러도 아프질 않아요. 아프지가 않군요. 예. 그래서 화병을 구분한 방법은 예. 이 자리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아프게 되면은 내가 화가 있다, 뭔가 담아두는 게 많이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예. 우리 카메라분 있습니까? 아, 아프답니다. 명치가 아프답니다. 전중과 명치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치 좀 명치보다 예. 조금 위에요. 위군요. 예. 이게 양 젖꼭지 예. 정 가운데. 예. 이 명치는 예. 이 살짝 횡격막 아래군요. 제일 위쪽에 약간 밑이거든요. 예. 예.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는 이제 여기 전중열이 아파지게 되면 이 자리는 깝깝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군요. 예. 예. 딱 이 자리입니다. 여기군요. 이 자리, 여기군요. 이 자리. 괜찮습니다. 그래도 많이 예. 풀고 사시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말씀 많이 하고 사시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화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하던데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증상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없는지 있는지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 증상은 어떻게 하게 되고 앞으로 이 화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되게 예. 화병이 있는 분들은요. 우선 예. 기운이 없어요. 우선 첫째는 예. 기운이 없고요. 기운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요. 음. 뭐 재미있는 일을 줘도 재미가 없고요. 매사에 재미가 없군요. 그렇죠. 의욕이 예. 없고 이런 분들은 어지럽고 예. 대개는 소화가 안 되고 뭐가 헛배 부른 듯이 깝깝하고요. 예. 이런 게 많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는 허리도 아프고요. 네. 뒷목도 아프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러거든요. 네. 이럴 때 어디 산에 가서요 막 네. 소리를 또 지르고요. 막 이래 보세요.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근데 네. 되게 화병 있는 분들은요. 네. 노래방을 가더라도요. 노래도 한 곡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탬버린만 치는 분들이 화병이 많아요. 아, 지금 매사에 재미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발산할 그렇죠. 기회도 그렇죠. 갖질 않는 거군요. 그래서 예. 우리가 되게 활달한 분들 있잖아요. 예. 막 화도 많이 내고 예. 그러면 주변에서 저 아주머니는 예. 정말 화병이 있겠다 싶잖아요. 예. 그분은 자기가 할 말 다
하다 보니까 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풀어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근데 오히려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관광버스를 타도 예. 그냥 나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하다가 네. 억지로 탔는데 음. 꼭 그런 분들은 합병 있는 분들은요 네. 버스 앞에서 두 번째 앉습니다. 자리까지 두 번째- 콕 집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예. 노래 시키면은요 그냥 노래 절대로 못 하고요. 그분들은 앉아서요 조용히 닭강정만 먹어요. 예, 어떡합니까? 닭강정. 그래서 버스 탔을 때 두 예. 번째 앉는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 그분들에게는 화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예. 많이 타본 경험으로 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사님은 버스에 아주 어디에 좋아합니다. 타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앉으십니까? 저 가운데쯤 앉아가지고요. 그냥 야, 전체 분위기를 리드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활발함 가지고 전에는 계시고요. 그랬는데 예.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음.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화병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알아도 챌 수 있고 그런데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이 화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너무나 바르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아유, 박사님, 착하게. 저희가 평생에 들어온 얘기가 네.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마라. 예? 그리고 조심해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따라라. 우리가 그러니까 단체나 조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주의사항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갑자기 바르게 살지 말라고 하면 이게 바르게 예. 살지 말라는 말이 예. 나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예. 너무나 순응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꼭 따라가면서. 예. 왜냐면 자기 주관도 좀 있어야 되고 예. 자기가 할 말 있을 때는 좀 하시고 음. 그분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자꾸 발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벗어났을 때는 음. 뭐 경우에 따라서 술도 한 잔 드시고 예. 또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실수도 좀 하고 음. 또 가끔씩은 펑펑도 좀 물고 예. 근데 화병 있는 분들은요 예. 그냥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 울음도 예. 참아요. 우는 것도 참고 예. 남한테 보이기 싫고 음.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울거든요. 예. 혼자 있을 때 우는 것은요 예. 화병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너무나 답답할 때는요 예. 누가 이렇게 많이 건들게 되면은요 사람들 많을 때 한번 통곡을 하고 한번 울어보세요. 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 화에서 탈출하는 거고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더 건강해야 우리 가족들도 건강한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만 그 많다는 네. 이 자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 선택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실수하는 것을 예. 우리가 좀 용납도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셔야지 네.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은 막 뭐라고 하거든요. 핀잔을 네네네네. 주고 이런 거는 정말 그 상사가 너무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도 큰 깨달음을 주신 게 이런 겁니다. 그 상하 관계가 있으면 아래에 놓여 있는 입장에 있는 계신 분만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분도요. 위라는 그 위치에 계신 분도 점잖음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화나면 화났다고 공표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펑펑 누가 울지도 못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가족 앞에도 어디 눈물 한번 보입니까? 그렇죠. 예. 아마 쓰게 혼자서 그냥 어금니 꽉 깨무셨을 일은 많겠으나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마음 풀어놓고 눈물 흘리신 적은 정말 드물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예. 또 체질로 나눴을 때 예. 그래도 우리가 뭐 태음인, 소음인은 음인 체질로 보고요. 예. 소양인, 태양인은 양인 체질로 봤을 때 예. 양인 체질한테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왜 양- 그러냐면 그러니까 양인과 음인은 완전히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렇죠. 지점이 있군요. 예. 뭐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음인 체질은요 예. 비가 오는 날씨예요. 예. 그러니까 몸에 물이 많아요. 음인 그 체질은. 실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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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뭐 비가 많이 오는 날씨라는 것은 그만큼 수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인 체질은요 반대로 예. 몸에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군요. 수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뭄이 지는 날씨예요. 음. 가뭄이 졌을 때 불이 났을 때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하고는 둘 다 큰 피해를 주지만은요. 예. 가뭄이 심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양인 체질한테 더 심각하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담아두고 이런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들은 남이 봤을 때는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거든요. 예. 참 편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속으로 끙끙 앓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이 화로 인해서 정말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를 가도 그다지 원인도 없고 하실 때는요. 내가 약간 화가 있구나 해가지고 예. 이런 체질 검사 같은 것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치료도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다. 본인의 체질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그것이 내가 어떤 질병이 무엇이 원인이 돼서 그 치료까지 연결되는지를 쭉 이렇게 개연성 있게 진단하고 진짜 치료할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박사님,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트럼프는 소양인 체질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직접 쓰신 책이 맞으시죠? 예, 예. 졸작입니다. 아예 그 제목이 너무 이게 관심을 확 끌 수밖에 없는 제목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게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틈이라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죠. 예. 근데 어떻게 박사님 트럼프는 직접 맥을 좀 짚어보시고 한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아직 저한테 안 와서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예. 트럼프는 딱 이마에 예. 소양인이라고 써 있어요. 또 어떤 특징 때문에 트럼프가 소양인이라고 왜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냐면 예. 거침이 없어요. 거침없다. 또 적극적이고. 예.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대변인을 예. 시킨다거나 참모진을 시킨다거나 그러는데 예. 트럼프는요 항상 자기가 나서야 돼요. 굉장히 적극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 트럼프를 어떤 분들은 뭐 태양인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은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눈매는 많이 없어요. 아. 그리고 행동이 그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사짜 기질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 사업을 크게 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잔머리도 많고 예.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가 그 세계를 끌고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욕도 예. 바가지로 먹잖아요. 근데 트럼프를 보세요. 지금 올해 한 75세 정도 됐는데 예. 에너지가 엄청 넘쳐요. 욕은 엄청 먹지만 예. 엄청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양인 체질, 특히 뭔가 몸이 많이 아프고 그게 화로 인해서 발산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소양인 체질들은요. 예. 트럼프 같이 살면 됩니다. 오. 그러면 욕은 예. 좀 먹어도요. 예. 건강을 더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 예. 트럼프는 소양인 체질이다라고 트럼프는 소양인 책을 제고 체질이다. 붙인 거예요. 예. 또 반대로 예.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 있죠. 예. 시진핑은 보세요. 약간 겁심이 많아 보여요. 오. 뭔가 행동을 해도 약간 굼떠 보이고 약간 능글능글한 것도 있고 예. 예?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은 태음인 체질 같아요. 태음인. 예.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 시진핑. 트럼프를 아주 무서워해요. 경계하고. 경계하고. 예. 근데 또 반대로요. 그 러시아 대통령이 예. 푸틴 있잖아요. 푸틴 있습니다. 푸틴 보세요. 그 눈매랑이 엄청 매서워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맨날 이렇게 군인같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사기질. 예. 왜냐? 그게 본인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 푸틴은 태양인 체질이거든요. 예. 트럼프가 또 푸틴한테 꼼짝을 못해요. 아. 왜 그러냐면 예. 그 눈매에 트럼프가 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사상 체질로 보는 이 국제 정세, 예, 우리 박사님의 진단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또 예. 하나 예, 예.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음. 제가 볼 때는 소음인 체질이에요. 힘이 없어요. 예, 예. 그분은 전에 청와대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주무신 거예요. 예. 에너지도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잠을 자야 회복이 되거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뭐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체질을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엿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예로 이런 예를 지금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예도 사실은 빈번한 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4명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둘째 형님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댁 일에 늦는다든지 해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셋째인 본인은 화병이 날 정도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집이라도 며느리가 몇 명 있는 집은 순서가 이렇게 다르면
서로 영향을 주고 너 왜 늦었냐 아니니? 네. 그래 늦었냐 아니니? 누구는 일찍 와서 준비했는데 나는 뭐 맨날 일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질문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질문 이게 체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게 셋째 며느리 입장에서는 둘째 며느리면은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님이 만약에 소음인이면은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소음인 체질들은요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혀 힘을 못 써요. 소음인은 일을 못 합니까? 일을 못 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예. 머리를 쓰는 일을 주면은 잘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장점이 있는 분야가 있군요. 예. 왜냐하면 소음인 체질은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 노동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전혀 힘을 못 써요. 오히려 몸이 쇠약해질 수 예, 있군요. 예. 그래서 소음인 체질이라면은 그냥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배려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소양인이에요. 네. 소양인들은 음. 엄청 일을 잘해요. 뭐 일을 사서 하거든요. 예, 예.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괜찮거든요. 예. 이럴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오기 싫고. 그러면은 예. 이런 경우는 해결 예.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왜 안 오냐고 막 그러면은요 분란만 일으키고요. 네. 다른 가족들 스트레스 받아요. 봤죠. 오히려 예. 안 오기를 바라면 돼요. 아. 그냥 안 오기를 바라면은 예. 거기 없어도 돌아가거든요. 음. 그러면은 서로 속이 편한 거예요. 제가 예. 사실 이런 경우에 옛날 그 라디오 방송할 때 이런 상담이 한 번 온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냥 안 오길 바래라 해가지고 많은 분한테 웃음을 준 적이 있어요. 참. 웃음 플러스 공격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 정말 1 더하기 1은 일하는 공식으로 풀게 되면은요 예. 서로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냥 안 오길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로 봤을 때는 1 더하기 2는 2다라고 계산을 받아들이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그 계산이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체질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계산의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얄밉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계속 예. 얄밉다 보니까 그럼 돈이라도 내라. 본인만 스트레스 예, 받는 이렇게 거거든요. 얘기하는 돈이라도 되라 이렇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꼭 명절 때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오면은요 더 예. 스트레스 받고요. 예. 그 부부 사이만 더 음. 명절 지나고도 나빠지고 좋지 않아요. 박사님, 이 영상 댓글을 보지 마십시오. 영상 댓글은 보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더 이렇게 동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동의하시는 분들 힘내주십시오. 네, 그렇듯이 예. 결론은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좀 돌발 질문이긴 합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써요. 야. 예. 음. 예를 들어서 음. 음인 체질은요 예, 예. 닭고기가 좋아요. 아 이미 그렇게 닭고기가. 정해져 있는 분야가 있는 거군요. 체질에 맞게. 예, 닭고기가 예. 좋은데 예. 왜냐하면 음인 체질은 그 양기가 약하거든요. 예. 이 닭은 음. 뭔가 양기 에너지를 뿜어넣어 주는 거예요. 열기운을. 예, 그래서 우리가 복날 그렇죠. 닭을 먹는군요. 근데 또 예. 반대로 예. 소양인이나 태양 양인 체질은요 몸에 예. 부족하기 때문에 음. 닭고기보다는요 예. 돼지가 더 좋아요. 그렇군요. 그냥 돼지는 물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고루고루 먹어야 되지만 예. 우리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음. 약간 이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자기 체질을 알아야 그럼요. 이거를 적용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세요. 네. 소는요 꼭 풀만 먹습니다. 맞습니다. 소가 고기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전에 소한테 그 동물성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소가 미쳐버린 거예요. 아. 그게 광우병이거든요. 예. 호랑이가 풀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호랑이는 꼭 고기만 먹잖아요. 육식.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요 예. 자기가 먹는 걸 다 알아요. 음. 우리가 지천에다가 이 독초를 뿌려놔도 예. 그 동물들은 그걸 감별해 냅니다. 야.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람이 음. 이게 질병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음. 제 생각이 이건 제 생각인데 예, 예. 동물들은 어디 다치거나 뭐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예.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면은요
질병으로 죽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예. 뭔가 이렇게 먹는 것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질병이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제 그 결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 선택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동물들은 그렇게 보니까 본성을 거스르질 않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소양인 체질은 예. 닭고기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분은 소양인데 너무나 닭고기를 좋아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닭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그럼 닭은 어디가 효과가 더 좋아요? 닭가슴살이요? 날개. 날개. 아, 날개. 왜냐 닭을 먹으 예. 닭 날개를 먹으면 우리가 바람 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왜냐 에너지가 더 좋거든요. 예. 닭은요 가장 힘이 없는 부위가 다리예요.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양인 체질은 예. 예. 내가 닭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요 예. 효과가 떨어지는 부위를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양인은 네. 닭다리를 먹으면 돼요. 소양이는 닭다리. 닭다리를 먹게 되면은 네.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양인 체질이 닭날개를 먹으면은 그만큼 양기만 더 채워놓으니까 몸에 물이 마른다는 거거든요. 예, 예. 또 반대로요 돼지는요 돼지 족이 최고예요. 예. 그죠? 돼지 족은 소양인 체질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카메라 감독이 저랑 지금 여러 차례 이제 회차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격하게 공감하는 게 없습니다. 끄덕끄덕. 우리 감독님은 예. 제가 아까 오프닝 전에 그 체질 한번 해드렸거든요. 예,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눈치를 주셔서 예. 태음인이세요. 태음인이니까. 우리 감독님은 예. 소고기가 최고예요. 소고기가 좋습니까? 이 소고기에다가는 자기 돈을 내서라도 예. 좋은 부위를 많이 드시고 우리가 이백기 선생님은 소양인이셨거든요. 소양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고기를 먹을 때는 예. 막 자기 돈은 많이 쓰지 마세요. 네네. 누가 사주면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분과 같은 소양인입니다. 예. 그래서 소양인 체질이 우리 모든 사회를 끌고 가신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저희가 소양인이 사회를 끌고 간다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소양인 체질은 그분이 약간 내성적인 것이 있더라도요. 예. 이 본성은 외향적인 게 많거든요. 네. 외향적인 분들이 많이 나서는 거고요. 일을 할 때도 네. 우리가 노래방을 가더라도요. 음인 체질은 잘 나서질 않아요. 그렇죠. 양인 체질이 많이 나서는 거고 예. 뭐 정치하는 분들 뭐 아무튼 우리가 그 TV 화면으로 많이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는 어떤 소양인 체질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소양인 체질.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에 앞서서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될 질문은 전체 인구를 이 사상 체질로 나누었을 때 소양, 소음, 태양, 태음 이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4등분으로 균등하게 나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편차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예. 우리 그 문헌 같은데 일반적인 책에 보면은 예. 태음인이 가장 많다고 돼 있어요. 50%. 50%는 정도는 그다음에 태음이군요. 예. 태양인 체질은 1%. 극소수네요. 그다음에 소양인 체질은 한 30%. 예, 예. 소음인 체질은 20%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말에는 공감은 안 해요. 아, 동의를 안 해요. 왜 문헌과 그러냐면 현실은 다를 수 예. 있다. 예. 이 만물은요. 예. 모든 음과 양이 1대1이에요. 1대1. 그러면 음인 체질이 50%라면은요. 예. 양인 체질도 50%예요. 그러면 태양인, 소양인 합쳐서 50%가 되는 거고요. 예. 소음인, 태음인 합쳐서 50%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공이 전부 다 25%씩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예.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왜 소양인 체질을 많이 보냐면은요. 예. 음인 체질은 우선 활동량이 적어요. 음, 몸이 아파도 태음인이나 소음인은요 그냥 버텨요. 근데 소양인 체질은요 네. 못 버텨요. 어떻게든 이제 바로 조금만 감기가 있어도 병원을 가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씩 공이 있지만 예. 우리가 보기로는 이게 대할 때는 소양인 체질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이제 소양인이 예, 예. 많게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오늘 지금 이렇게 체질에 따른 그 본성에 맞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 상대의 체질을 알고 이해하면 맞출 것인지
배려할 것인지 혹은 나의 의견을 좀 거침없이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상 체질은 유전이 된다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이 됩니까? 가족력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고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한의원 할 때 예. 아빠들은 남자분들은 약지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예. 그 여자분들이 되게 약을 지러 오는 남편분 약을 지러 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전혀 우리가 그 남편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그 아내분이 원하시더라도 남편분 약을 지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진맥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여자분이 만약에 자녀분을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자녀분을 한번 진단을 해봐요. 예. 근데 엄마하고 자녀분이 체질이 달라요. 예. 엄마는 소음인인데 아들은 소양인이에요. 예. 그럼 아빠가 소양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런 경우는 아빠 약을 지어주면 거의 예. 100%예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한 있어요. 쿠션 한 쿠션 튀겨서 원래의 그 체질을 유추해내는데 그렇죠. 거의 100%의 확률로 그렇죠. 유추해내실 수가 있군요. 가족력을 거의 예. 따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상 체질은 평생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야. 우리가 혈액형도 예.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죠. 그러니까 예. 체질은 좀 진단을 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진단을 해주는 분도 예. 100%가 아니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만약에 소양인 같다 이러면은 그분은 소양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트럼프나 음. 뭐 푸틴 이런 데는 안 해봤으니까 제가 같다라는 표현은 썼잖아요. 예.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체질은 우리가 진단을 해보지 않으면 거론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예. 대개는요. 음. 우리가 체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책 같은 걸 보고 음. 이게 고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왜냐하면 자기 예. 지금 상황을 거기다 적거든요. 그렇죠. 현재의 상태를. 네네네.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다. 음. 뭐 몸이 차다. 네. 뭐 내성적이다. 음. 이러는데 근데 그분은 본질적으로 외향적인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체질을 정확히 알려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안 맞는 것은 맞춰가셔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먼저 정확한 네. 체질 진단이 먼저예요. 예. 예. 정확한 체질을 진단하고 그 체질 진단이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사상 체질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소음인 저희 소양인은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음인의 특징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트럼프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소양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음인은 어떤 특징이 있고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진단하실 수도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우선 소음인 체질은 예. 만약에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다. 예. 힘들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밤에 가서 잠만 자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소음인이 많고요. 어떻게 예. 소음인들은 몸도 차고 음. 소화도 안 되고 네. 이러는데 음.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요. 치료를 잘 안 해요. 에? 병원 방문을 잘 안 해요.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질적으로 네. 적극성이 떨어지거든요. 내성적이고. 체질 성격상 그게 안 맞군요. 그렇죠. 근데 네. 똑같이 아까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플 때 이 소양인 체질은 참지를 못해요. 바로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도 이게 소음인에 따라서 소양인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음인 체질은 내가 만약에 어디가 아픈데 내가 적극적으로 병원 방문도 많이 하고 이런다 네. 그러면 내가 양인 체질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네. 건강에 관한 관심도 많다 그러면 양인 체질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 뭐 저런 거 봐도 나는 뭐 재미도 없다. 음. 건강에 관한 관심도 정말 이런 분들 왜 많아요. 그러세요? 왜 매사에 재미가 없으세요, 그분들은? 종합검진 이런 것도 별로 하지도 예. 않고요. 이런 분들은 되게 소음인 체질이 많거든요. 왜냐? 네.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에너지가 지금 그럴 약해서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소음인 체질은 내가 인삼 같은 걸 소음인 체질은 인삼이 참 좋거든요. 예. 인삼 같은 걸 먹었을 때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소음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태음인, 태양인은요? 태양인은 아까 그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한 25% 정도 있을 수 있는데 태양에는 또 특징이 있습니까? 태양인은요. 예. 우리가 딱 뵀을 때 저희는 전문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태양인 체질은 모습만 뵀을 때 오히려 이렇게 체질을 구분해내기가 수월해요. 아, 왜냐하면 오히려? 예. 태양인 체질은 정말 눈매가 달라요. 눈매가 우리가 이렇게 딱 눈매를 부딪힐 수가 없어요. 네. 왜냐 그분의 눈매가 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눈매가 음. 저희가 밀리거든요. 잠깐만요. 교수님? 박사님? 강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네. 배우 중에 예. 뭐 박진영이라는 가수 있어요. 아, 예, 예. 연예인. 한번 잘 가수죠. 보세요. 프로듀서로 그런 알려져 가수 있죠. 예. 굉장히 눈매가 강하고요. 음. 그 다음에 강호동이라고 있어요. 씨름 네, 선수. 예. 그 강호동이 20살 때 씨름할 때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아주 매서워요. 천하장사 시절에. 그 다음에 예. 또 요즘에 그 정치인 중에 예. 통일부 장관 되신 분 이인영 장관님 예, 예. 그분 보세요. 눈매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런 분들이 예. 태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은 공이요 예. 술을 잘 못해요. 그렇습니까? 왜냐 간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태양인 체질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도요 태양인 체질을 우리가 진단을 해내게 되면은 이런 친구들은 군인이나 경찰의 길로 가면은 엄청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야. 왜냐 무사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태양인 체질들한테 만약에 펜을 주잖아요. 예. 펜을 주고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예. 일처리는 잘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몸이 안 좋아져요. 답답해하게 네. 확률이 높군요. 그 정도로 네. 워낙 기가 센 체질이 태양인이거든요. 그 기운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내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태음인 우리 영상 촬영 감독의 태음인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태음인 체질들은 네. 우선 살이 잘 쪄요. 저도 살이 잘 찌는데요. 아, 그건 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 살은 살이 아닙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요. 네. 그 태음인들은 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운동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기가 힘들겠군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예. 운동을 싫어하게 태어났어요. 이마에 써 있어요. 운동 싫어함. 그래서 태음인들은 예. 운동을 할 때 태음인들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예. 특히 태음인 중에서도 땀이 많은 분이 있고 땀이 없는 분이 있거든요. 예. 예. 땀이 없는 분은 운동을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예. 주변에서는 살이 자꾸 찌니까 예. 본인은 운동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가족들이 막 답답하니까 그렇죠. 운동을 막 하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게 그 태음인 이제 엄마가 이제 운동을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예. 이제 뭔 운동을 할까? 네. 왜냐 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첫 시작을 잘 못해요. 조심합니다. 예. 그래서 뭔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한 1년 가요. 아직 운동을 안 골랐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5kg가 늘어요. 그래서 딱 예. 내가 런닝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걷기라든지 뛰기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헬스클럽 저 헬스클럽 따지다가 6개월이 그냥 가요. 해라 태우민. 그냥 운동하세요 태우민. 그리고 3kg가 또 쪄요. 토탈 9kg가 더 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헬스클럽에 딱 가서 이제 운동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재미가 붙어야 돼요. 와. 그래서 까다롭네요. 태음인 체질한테는 예. 우선 빨리 재미를 붙이고 음. 시작만 하게 되면은요. 네. 태음인 체질이 운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2, 3kg 빠지잖아요. 예. 하루에 2번씩 가려고 그래요. 아 재미를 또 느끼면 어떻게든지. 그걸 지속하려고 네. 하는군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고 예. 대개는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음. 고기를 좋아하는 체질이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 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음. 살이 잘 쪄요. 아하.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본인에게 그 본인의 성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도 좋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 확실하게 또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녀분들 싶습니다. 중에서도 예. 만약에 살이 잘 찌는 태음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막 먹는 거 네. 육식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 네. 덩치 좋은 그 자녀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먹는 거 만약에 음. 안 주잖아요. 네. 그거 막 죽으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에 대한 음식을 30%로 잡으면은 네. 건강에 대한 음식은 70%로 잡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건강 음식만 먹을 네,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튀긴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예. 그거를 30%로 잡으시고 네. 70%는 우리가 건강식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을 조정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먹어라 말아 이걸로 싸울 게 예. 아니라 예, 예. 이걸 주면서 그 도움이 되는 음식을 그렇죠. 포함시켜서 양을 좀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 좋습니다. 참 본인 체질에 맞게 이렇게 산다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혹은 뭐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들으니까 재밌고도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참 예.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요즘에 그 자녀분들 보면은 이 나물이라든지 네. 당근, 네. 뭐 시금치, 네. 미나리 이런 거 진짜 안 먹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싫어했습니다. 예, 안 먹잖아요. 뭐 그것은 그런 걸 먹어야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직 60만 원은 막 그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너무나 비만이 오게 되고 우리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막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맛이 없게 먹이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나물 같은 건 안 먹더라도 비빔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뭐 김밥을 네. 해서 먹는다거나 음. 우리 김치를 또 안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럴 땐 또 김치전을 해서 주면 먹게 되고 음. 그래서 우리가 요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요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치를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야. 예. 우리가 음식을 막 이거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치를 헤아린다는 말이 요리입니다. 그래서 어. 뭔가 자녀분들이 맛있게 먹기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리예요. 먹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먹게 되면은 네. 그 스트레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요리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맛있는 요리 혹은 우리 건강한 요리를 먹으면 소화를 또 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소화와 관련된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중에 오히려 소양인 체질이 많은 게 사실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 소양인은 지금 말씀을 들은 바로는 굉장히 외향적인 기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배려도 해주면 그분들이 그걸 이렇게 펼치면 건강하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중에 소양인 체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인 체질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위장의 기능이 약해서 소화가 안 돼요. 아. 근데 예.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의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한의원에서는 아픈 분들을 뵙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음인 체질들은 소화가 안 돼서 이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그냥 의뢰이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배님 제발 병원 좀 가세요. 병원 가세요. 제가 한의원 할 때 소음인 약은요 예. 처방을 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야, 그런 정도로 병원 방문을 적극성이 안 없어요. 하시는 거죠. 근데 소양인 체질은요, 예. 소양인 체질은 그분이 만약에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소양인 체질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소화가 잘 돼요. 네. 원래 자기가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예. 반대로 소양인인데 내성적이고 이 네. 화를 담아두신 분들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왜냐? 위장이 약하신 게 아니라 예. 그 심장에 있는 화기가 위를 눌러서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 많이 와요. 근데 근데 이런 분들을 반대로 예. 오히려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 쪽을 보호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요 예. 더 가스가 차고 안 좋다고 그래요. 왜냐? 심장에 있는 그 화기운을 풀어줘야 위장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거군요. 풀어줘야 편해지는 분한테 볼을 하게 되면은 네. 더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 또 태음인 중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분들은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몸에 노폐물이 많아져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태양인 체질들은요 위에 열이 많아서 네. 식도염이 자라요. 와. 식도염이 자라서 네. 꺽꺽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소화가 안 되더라도 네. 체질에 맞게 구분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수분에 대한 얘기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얘기할 때 수분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저게 수분을 만들어내는 건지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어떤 기운에 관련해서도요. 이게 수분을 말리는 건지 수분을 만들어내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예. 이 책에 많이 써 있어요. 책에 써 있습니까? 요 꼭 책이 한번 심심하실 때 예. 한번 보시고요. 예.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소양인이다 정확히 아셨잖아요. 예. 그럼 인터넷에 소양인 걸 검색해 가지고 그 음식 같은 걸 많이 보세요. 그럼 아마 소양인의 음식들이 수분을 만들어내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반대로 소음인의 음식들은 오히려 물을 말리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예.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예. 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네. 되게 소양인 체질들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수분 부족이에요. 수분이 예, 부족하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예. 몸에 가뭄이 지다 보니까 아토피가 오는 거잖아요. 네. 아토피를 딱 보고 아이고 그 탄력이 있네, 촉촉하네 하는 분들 없잖아요. 없죠. 뭔가 건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음인 체질보다는 양인 체질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귤은요. 예. 귤은 목구멍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네. 시원하게 넘어가죠. 넘어가죠. 근데 귤은요. 몸에 딱 들어가 버리면 물을 말리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소양인 체질들이 만약에 감기가 잘 온다거나 예. 아토피 같은 거 있는 분들이 겨울에 귤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봄에 모든 증상이 심해져요. 이야. 근데 또 반대로 네. 소음인 체질한테는 귤이 좋은 음식이거든요. 과일이거든요. 예, 예. 왜냐? 귤 껍질을 귤피라고 약재로 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소음인 약재예요. 이게 음. 귤도 모든 분들한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체질을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귤 그렇죠. 하나 먹을 때도. 그러니까 앞으로 예. 우리 이백기 선생님은 예. 귤은요 그냥 한두 개만 드세요. 저 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고 이게 제가 귤값 아껴드린 거예요. 저 수박은 먹어도 됩니까? 수박 저 여름에 수박 엄청 아 좋아합니다. 수박 좋아. 수박은 예. 물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수박은 예. 이 양인 체질한테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나 얻었습니다. 자, 땀 없는 태음인에게는 힘쓰지 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땀 없는 태음인은요 예. 정말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땀이 많은 태음인이 있고 땀이 땀이 없는 없는. 태음인이 있는데 이 땀이 없는 태음인에게 힘쓰지 말라는 지금 설명을 해주실 네.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여자분들 중에 예. 정말 화장도 안 하고요 예. 옷 하나 사 입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 보세요. 예. 되게 좀 넉넉해요. 아. 되게 그런 분들이 약간 몸에 살도 잘 찌고 음. 그 태음인 체질들이 많아요. 예. 태음인 체질은 음. 뭔가 몸이 좀 있다 보니까 몸에서 뭔가 나가는 걸 안 좋아해요. 뭐 돈 빠져나가는 것도 안 예. 좋아하고 예. 근데 남들한테는 잘 씁니다. 네. 근데 본인한테 그렇게 인색해요. 음. 태음인 체질들이요 어디 예. 몸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예. 약 한번 처방해서 드시는 적 거의 보질 못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원리고 내 몸에서 무언가가 나가는 것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같은 원리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태음인,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 네. 됩니다, 이게. 태음인 체질들은요 예. 돈을 내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거 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헬스클럽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1000변만 걷잖아요. 1000변만 걷는데 태음인들은 예. 운동도 안 좋아하지. 예. 1000변을 걷다 보니까 비가 와서 못해. 아, 바람 불어서 못해. 운동 안 할 핑계가 눈이 많습니다. 와서 못해. 네. 그래서 운동하는 날짜가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 체질은 예. 운동이라든지 뭘 하실 때 자기가 좀 투자를 하세요. 예. 그러면 잘합니다. 만약에 어디 헬스클럽에다 돈을 한번 내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그 카운터에 있는 분들 눈 속여가지고요 2번이라도 가려고 한다니까. 이야, 이게 재미 붙이면 그렇게 습관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위한 가상 사연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박사님이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양인인데요. 얼마 전부터 통마늘 진액을 먹고 있습니다. 통마늘 진액은 드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이라 그런지 설사를 하는데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적응 중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양인한테 마늘이 이롭다는 것도 있고 해롭다는 정보도 있어서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소양인과 통마늘 어떻습니까? 얘기를 마늘로 그냥 예. 이야기를 할게요. 예. 마늘은 우리가 대산이라고 해서 한약재로도 써요. 예. 근데 거의 쓰진 않죠. 요즘에는 이제 다른 약재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근데 옛날에는 많이 썼나 봐요. 약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예. 원리로 가시면 돼요. 네네. 마늘을 딱 드시면은요 시원하세요? 맵죠. 맵죠. 네. 뭔가 맵다는 것은요 네. 화기가 있는 거예요. 화기가. 그죠? 예. 그 화기 불이라는 기운이 많은 것은요 물을 말리는 약재예요. 화기는 물을 말린다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군요. 예. 우선. 근데 이분은 예. 소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소양인을 아시면 뭐예요? 물이 통마늘 필요합니다. 진액을 드시는데. 예.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소양인 체질은요 예. 자기가 안 맞는 것도 관심이 많아요. 예. 어디 뭐 이렇게 홈쇼핑에서 아니 예. TV에서 건강에 뭐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사서 드시는 분들 다 소양인이에요. 정말이에요.
저요. 박사님 저요. 저희 집에 양파즙, 배즙, 도라지즙 무슨 즙 종류가 종류별로 있는데 저 잘 안 먹어요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태음인이나 소음인은요 예.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아 저도 안 먹습니까? 갖다 줘도 안 먹는. 저는 진짜 사서 먹겠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예. 뭐라고 그랬지? 양파즙, 양파즙. 배즙. 자, 양파도 잘 보세요. 예. 양파를 까면은 시원하세요? 또 화하고 올라오죠. 양파도 의민한테 좋은 거예요. 아. 이 양파도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이게 군살도 빼주고 예.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린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의민한테 좋아요. 근데 양인이 다 먹어요. 박사님 마늘과 쑥으로 사람 된 그 곰이 태음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양인과 통마늘 요거 안 맞다. 이게 만물을 예. 이렇게 물과 불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나는 물이 부족한 체질이면은 그 물이 많아지는 음식을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참 아직 이런 예. 부분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냥 어디에 좋다고 그러면은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그 배즙은 괜찮습니까? 자 배즙도 예. 되게 배즙은 예. 기관지라든지 기침 많을 때 예. 배즙이라든지 도라지 많이 씁니다. 예, 이런 예. 것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네. 많이 알거든요. 네. 근데 배즙이나 도라지는요 기관지나 폐가 약할 때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오장육부상 예. 체질적으로 폐나 기관지가 근본적으로 약한 체질은 태음인 체질이에요. 그 태음인 체질은 폐나 기관지가 약할 때 도라지나 배즙을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효과가 있고. 근데 소양인 체질은 예. 반대로 폐나 기관지가 약한 게 아니라 심장에 열이 많고 뭔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예. 수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 폐나 기관지라든지 이게 좀 나빠지면서 영향을 받는 거지. 기침이 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도라지나 배즙을 먹더라도 솔직히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샀는데. 누가 주면 드시고 예. 사서 드시지 마세요. 이야, 저 오늘 지금 질문할 내용이 이 원고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 종류별로 질문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모가차가 더 좋아요. 모과차. 아, 모과차. 근데 지금 배즙은요, 우리 네. 감독님한테 다 그냥 50% 배즙 쏘겠습니다. 할인으로 운동하십시오. 주지 운동 좀 하십시오. 자, 한번 그리고- 시작하면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시작이 어려워요. 아, 첫걸음이 떼기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고민 사연입니다. 저 60대시라고 그래서 60대 성대모사 가겠습니다. 저는 60대로 체질은 태음인입니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며 결핵, 천식도 앓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조건에 맞는 한방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금방 말씀드린 도라지가 좋고요. 아, 태음인에게는 도라지, 좋습니다. 더덕 반찬 이런 게 좋고요. 예. 우리가 용각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이요, 예. 그 도라지 분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용각산은 참 잘 분말이 만든 약재예요. 하얗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재료가 왔나 했는데 도라지였군요. 그래서 이분은 예. 태음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분들은 도라지차를 드셔도 좋고 매실차를 드셔도 좋고요. 예. 뭐 칡도 좋고요. 태음인들은 정말 먹을 게 많고요. 또 태음인 음식들은 고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양인 체질도 예. 태음인 차라든 이런 걸 드셔도는 돼요. 하지만 되기는 거기다가 하나. 너무나 네. 열정은 쓰지 마시라고. 아, 예. 오히려 그냥 물을 보충하고 열기를 내려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좋겠군요. 오히려 소양인 체질은 예. 구기자차, 음. 산수유, 예. 뭐 결명자차, 제가 세상 싫어하는 이름들. 보리차를 진하게 해서 드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저 보리차 좋아합니다. 아, 이유를 알았네요. 자, 그리고 이 교수님의 이제 박사님의 책을 보면 트럼프는 소양인 체질이다 이 책에 보면은요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기꾼의 70% 이상은 소양인이다. 요건 어떻게 좀 근거가 있는 저희가 들으면 이해할 만한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 사기도요 예. 머리가 좋아야 쳐요. 다른 체질은 뭐가 됩니까, 박사님? 아니, 이제 반개 나왔습니다. 또 예. 적극성이 있어야 치는 거예요. 예. 태음인이나 소음인 체질들은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데 남까지 사기 못 쳐요. 아. 예. 태음인이나 소음인 중에
저는 사기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체질, 특정 체질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그럼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만약에 교도소에 가서 네. 사기로 교도소에서 복역하시는 분들 체질 검사 해보면은요 아마 예. 소양인이 음. 저는 60~70%는 될 거라고 봐요. 야, 그렇군요. 왜냐 그만큼 적극성이 많고요. 네. 머리가 비상하고요. 음.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결국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또 문화이긴 한데 이제 없어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개한테도 체질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예. 제가 한 20년 전에 이때는 개고기를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특히 예. 소양인 체질은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예. 어떤 어르신이 한 일주일 후에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기는 개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체질이 있듯이 개에게도 체질이 있지 않냐. 네. 나한테 맞는 네. 그 체질의 개를 먹으면 어찌냐 그러길래 네. 제가 그분한테는 괜히 네. 그 얘기를 했나 싶더라고요. 네. 왜냐 그분은 그게 즐거움인데. 아, 근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이외의 음. 모든 동물에는요 음. 체질은 없어요. 고유의 습성이 한 가지로만 있겠습니다. 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는요 음. 물을 말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 태음인이나 소음인한테는 괜찮지만 태양인이나 소양인한테는 해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나온 이야기 중 혹은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 중에서라도 우리 박사님께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짚어드리고 싶다. 이 영상 보시는 분께 이거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다 하는 게 하나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예. 우선 건강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약간 상식적인 부분하고도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누누이 소양인이라는 체질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 자기 체질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음. 건강도 그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러고. 근데 소양인인데 내성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원래 내성적인 게 아니라 가족 어릴 때부터 가족 관계,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인 직장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억눌리다 보니까 내성적으로 바뀐 거예요. 말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뭔가 외향적이신 분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거든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예. 만약에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들이 외향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예. 근데 약간 내성적인 소양인 태양인 체질들한테 더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예. 뭔가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실수를 좀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 더 이 가족 관계 그다음에 이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나의 체질은 혹은 뭐 우리 가족의 체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갖게 되면서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양의호 한약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